1936년 미국에서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후보당으로는 민주당, 공화당, 제3당이 있군요. 현재 정당의 인기도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데 공화당은 엘프 랜던이 후보로 지명됐고 민주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후보로 지명됩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3당의 인기도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936년 선거가 찾아왔습니다. 오직 한 정당만이 승리할 수 있죠. 하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선거에서 승리한 건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이었습니다. 1869년 이래 양당 이외의 정당 소속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 이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의회는 혼란에 빠졌고 이내 의회는 결국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루즈벨트를 대통령으로 남게 했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고 특히 제3당 유권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내부가 불안전해지자 맥아더가 계획을 제안합니다. 맥아더는 국가 내부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군부가 정부를 맡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회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해 맥아더를 지도자로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의회는 그러면 공화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라 내부의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의회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국가를 방해하는 폭동을 진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계엄령을 고려하고 있었죠. 이에 사회주의자들은 이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거라며 불만을 표출하죠. 하지만 의회는 사회주의자들은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1936년 진보적 노동조합이 이끄는 대파업 시작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의 독재적 의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결국 의회는 비상권한법을 통과시켜 끝내 계엄령을 발동합니다.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를 구출하려는 최후의 시도였죠. 혼란이 지속되던 와중 미국의 모든 식민지와 영토가 의회의 쿠데타로 인해 자국 영토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알래스카 영토는 캐나다에 의해 점령되었고 태평양에 있는 많은 영토는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영국은 파나마 운하를 점령했습니다. 자국 영토까지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자 내전의 불씨가 점차 커져갔고 결국 양측에서 민병대가 동원되기 시작했으며 군대 내부에서도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결국 1937년 2월 1일 진보적 민병대가 정부의 반기를 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의회는 진보주의자 윌리엄 보라가 반란의 지도자로 선언되고 무장 충돌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내전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군사적 조직력과 전술 지식이 낮은 반군들은 훈련된 정규군과 유능한 지휘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4개월 만에 반란이 진압되죠.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고 미국은 내전에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국가 재건을 시행합니다. 내정이 안정화되자 현 지도자 가너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가너를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계속 대통령직을 맡깁니다. 가너는 나라의 발전을 원한다면 기업주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큰 회사들, 특히 3대 대기업 중 하나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너는 자신이 말한 세 대기업, 디즈니, 코카콜라, 보드란디아와 만남을 가졌고 오랜 논의 끝에 가너는 웰트 디즈니와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디즈니가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지도자는 디즈니 컴퍼니의 대표 월트 디즈니가 지도자가 되었네요. 미국의 새로운 주인 디즈니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디즈니를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 전역에서 퍼레이드 공연을 펼치며 북미 사람들을 매료시켜갔죠. 결국 북미 전체의 디즈니랜드가 건설되게 됩니다. 디즈니는 이 여세를 몰아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거쳐 유럽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바다사자의 공연으로 영국인들의 마음을 매료시켰고, 그렇게 디즈니의 사업은 영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게 자신들의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공연을 펼쳤고, 프랑스인들 역시 디즈니의 예술성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프랑스 파리에도 디즈니랜드가 세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월트 디즈니가 아니었죠. 그들은 바로 다음 사업 행선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곳은 바로 강한 경제력과 유럽의 중심이라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었죠. 하지만 히틀러는 우리의 사업 아이템을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디즈니랜드 국경에 병력을 배치합니다. 이에 디즈니는 독일이 우리의 훌륭한 퍼레이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독일 전역에 퍼레이드를 계획합니다. 결국 디즈니의 퍼레이드 군단이 독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퍼레이드 군단의 화려한 불꽃쇼는 독일의 군과 시민들을 한순간에 매료시켰죠. 그렇게 독일에서 시작된 퍼레이드는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독일을 포함 이탈리아와 폴란드, 발칸 국가들까지 디즈니랜드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디즈니의 사업은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즈니에게도 퍼레이드는커녕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곳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소련이었죠. 월트 디즈니는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할리우드를 장악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1941년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노동자 파업을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여겼죠.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산업을 파괴하려 한다며 반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결국 디즈니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끝내기 위해 공산주의의 중심지로 향하기로 합니다. 결국 디즈니는 경험이 쌓인 베테랑 퍼레이드 군단과 함께 소련으로 향합니다. 총공세와 함께 시작된 미소 전쟁은 상당히 일방적이었죠. 군내기 소련군은 베테랑 퍼레이드 군단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디즈니 군단에게 모스크바까지 내주었고, 소련은 더 이상 디즈니의 총공세를 막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소련에도 디즈니랜드가 세워집니다. 이제 디즈니는 세계의 디즈니랜드를 세우는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일본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디즈니는 일본에게 그 어떠한 나라들도 받지 못한 빅 이벤트를 열어주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초대형 불꽃놀이였죠. 일본은 우리가 보여준 이벤트에 감동했고, 결국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가 세워집니다. 주요 강대국의 디즈니랜드가 건설되자 주변 나라들도 디즈니를 받아들였고, 결국 전 세계의 디즈니랜드가 건설되며 디즈니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